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11월) 달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11월 달은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어떤 종족에 의하면 우리처럼 저 1월, 2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문학적으로 부르거든요. 11월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닌 달이라고 합니다. 11월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닌 달. 정말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문자가 없는 그런 문명권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름을 붙이더라도 시적으로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주먹쥐고 일어서, 머릿속의 바람, 늑대와 춤을, 뭐 이런 것은 그 일단이죠. 네. 11월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닌 달. 하지만 11월에 모든 것을 끝내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왜? 11월만 되면 그분들을 우리가 호출하거든요. 네, 오늘 그분 중에 한 분이었던 달빛 요정 역전말로 홈런을 일부에서 소개를 했었고요. 오늘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에서도 그런 분 다룰까 합니다. 다룬다기보다도 이분을 하기 위해서 11월을 기다려왔다고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이영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1월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날짜 맞추느라고 네. 굉장히 고생했어요. 머리를 굴려서 누구를 더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이걸 딱 맞춰서 11월 6일에 이걸 방송을 해보나. 배호. 그래서 그 희생이 된 분들이 김상희, 김세레나 이런 분들이 희생이 되면서 10월 달에. 네. 네. 배호. 여러분. 배호 기일이 내일이에요. 11월 7일입니까? 네. 저 일부에서 했을 때 배호 선생이 투병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쓰러진 거는 10월 달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네. 돌아가신 게 11월 달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네. 11월 7일. 참 11월이 징크스가 있잖아요. 뭔가 연예계 특히 대중가요계는 계속 11월에 뭔가 기일이 끼는, 그것도 요절한 사람들의 기일이 끼는 아주 우울하고 불행한 달이죠. 차중락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정말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네. 68년 11월 1일. 12월 1일입니까? 네. 그것도. 저는 그거 10월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10월에 뭐 실려가고 난리가 나고 네. 11월 1일에 타계. 만 26살. 정말 그 보디빌딩을 해서 몸도 건장했었고 잘생긴 데다가 노래도 잘했던. 네, 뭐 미스터 코리아 이런 데 나가는, 그게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예. 나가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상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얼굴도 완전히 꽃미남, 물론 요즘 감각에서는 별로 아니라고 그럴지 몰라도 그 당시로선 진짜 꽃미남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죠. 무슨 추모비 세울 게 무슨 겨울이었는데 거기 늘어섰던 사람들이 다 여고생들이 와가지고 눈 맞으면서. 저 그 자료 사진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시절에 68년도에 네, 여고생들이 여고생들이. 겁도 없이 네. 교복 입고 와갖고 울고 있어. 무덤 앞에서. 예. 26살이었는데요. 68년 11월부터 딱 3년 뒤죠. 네. 71년 11월 7월에 7일. 예, 11월 7일에 네. 배호 씨가 타계를 합니다. 네. 그때 배호의 나이는 만 29, 우리 나이로 30입니다. 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11월이. 유재하 씨 있죠. 맞습니다. 김정우 씨 있죠. 김정우 씨가 먼저죠, 80년대. 그렇군요. 예, 중반에. 83년인가 하여튼 뭐 그. 네네. 네. 83, 84년 부근이고 몇 년 있다가 유재하 씨가 그것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예. 그리고 김현식 씨. 김현식.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네. 나의 모든 사랑이. 이거는 저 녹음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가이드 녹음. 자, 편곡을 이렇게 했고, 자, 연습 한번 해보자고, 네. 요거에 맞춰갖고 녹음하는 거야. 그래서, 자, 노래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나의 모든
술 한잔 하고서. 그러니까 완전히 목소리가 그 말년 목소리에 예. 완전히 더 이상 이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오잖아요. 네. 목소리가. 예. 네. 어쨌든 오늘은 배호를 할 겁니다. 배호. 네. 지난번에 우리가 녹방을 했었을 때 올려주신 질문이 있네요. 네. 프리포도님께서 네, 그 예. 동숙의 노래에 나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 도대체 그놈의 죄가 뭐냐고. 그게 저도 몰랐었는데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했습니다만 네. 이게 무슨 실제 사례가 있었었던 거래요. 그걸 가지고 가사를 지은 거였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해서 결국은 살인을 한 여고생의 이야기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돌이킬 수가 없죠. 이 정도가 되면은. 야, 그렇군요. 네, 그건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문주란의 네. 동숙의 노래에 대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트로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동숙의 노래, 공항의 이별 이런 문주란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늘 드디어 남자 가수 배호로 넘어왔습니다. 예.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꽤 남자 가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여자 가수 예. 목소리가 거의 끼어들 틈이 없고 계속 남자 가수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배호는 아주 오래전부터 팬카페가 아주 잘 돼 있었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열어보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고요. 팬카페가요? 예. 그러니까 옛날 가수치고 이렇게 잘 돼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이 다 인터넷을 하실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개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90년대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데는 참 흔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카페 형태가 됐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팬사이트처럼 개인이 만들었었던 거였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카페로 옮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배호 팬들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막 내용이 오글거리고 맞춤법도 무지하게 엉성하고 그렇지만 덕후의 진심 같은 거 있죠. 왜? 그렇게 확 느껴져요. 그렇군요.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네. 자, 그럼 요거 약간 좀 에코를 넣어. 하나. 약간 이 정도 돼야 되겠구나. 하나, 둘. 모두가 어려웠던 1960년대. 우리 곁에 호련히 나타나 팬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던 그의 목소리. 투병과 요절로 이어진 그의 프로 정신은 1970년대까지 우리의 한을 목소리에 실어주고 마지막 잎새가 되어 떠나버린 배호.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목소리의 가수. 투병 생활 6년 동안 300여 곡의 노래를 남긴 가수. 타계 가수 중 아직까지 최고 인기 가수. 요조로 가장 많은 화제를 남긴 가수. 아직도 그는 우리 주변에 영혼이 남아 목소리로 찾아옵니다. 본 배호 사이트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인터넷에 배호 사이트를 개설한 개인 사이트로서 그동안 국내 많은 팬분들로부터의 관심과 격려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본 사이트는 더 많은 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인의 사이트를 벗어나 배호 공식 사이트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이트를 이용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사이트는 2000년 10월 22일부터 배호 공식 사이트인 www.배호.com이라는 새로운 주소로 이전되었습니다. 문체가 아주 전형적이에요.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은 것 같은 문체. 그러게, 나이트클럽에서. 아니, 나이트클럽만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뭔가 공식화되어 있는 좀, 네, 그런 투 있잖아요. 네. 예, 본 배우 사이트는, 이런 식의, 일단 덕후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배호 목소리를 감상해봐야 되겠죠? 예. 배호의 황금의 눈, 김인배 작곡의 노래입니다. 김인배 작곡의 황금의 눈입니다. 예, KBS 악단장을 하게 됐었던 김인배 씨. 네. 예, 그의 곡이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펫 주자죠. 저기 있잖아요. 만 29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20대의 목소리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지금.
20대 중반, 후반. 아, 근데 20대 목소리가 뭐 이래요. 아, 그건 뭐 문주란 10대 목소리인데. dom수계 노래, 공항의 이별. 예전 사람들은 목소리도 더 노숙했었고, 확실히 평균 수명만 늘어난 게 아니라, 철도 늦게 들면서,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철이 일찍 일찍 들었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노숙했었다기보단 노숙한 목소리를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한 거죠. 아, 네. 예, 그냥 가벼운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걸 싫어한 겁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정서라고 정서. 할까? 네. 뭐 태도 이런 것일 텐데요. 네. 이 시간 통해서 60년대 남자 가수들 목소리 좀 다 들어봤지만 네. 배호 같은 이런 목소리는 거의 처음 아니에요? 그 뭔가, 뭐라 그러나, 옹골차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남자들에게 바라는, 그러니까 남자, 그러니까 사나이라고 해야 돼. 사나이에게 바라는 모든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노래 자체로는 보면 좀 평범해요. 예, 네, 노래는 그냥 평범하고. 다른 사람이 예. 불렀으면 그냥 넘어갈 노래인데 배우가 갖고 있는 우선 엄청난 저음에다가 네. 센티멘탈하게 거칠거칠하면서 거기다 바이브레이션을 막 강하게 섞어서 쓰는 이런 가수하고 만나니까 노래가 굉장히 게다가 촌스러워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촌스럽지가 않아. 근데 약간 오버하니까 네. 촌스럽긴 해요. 근데 그 맞으면 최희준보단 촌스러워. 그렇죠. 약간 거칠거칠함이 있어요. 아주 매끈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왕촌스러움도 아니에요. 맞아, 그겁니다. 왕촌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예, 왕촌스러움은 아니에요. 네. 비슷한 가창으로 보자면은 남희래 씨를 꼽을 수 있어요. 빨간 구두 아가씨. 그렇죠. 이거요? 네. 예, 뭐 이정표 이런 노래들. 네. 근데 남희래 목소리는 좀 매끈하고 둥근 울림을 내고 있죠. 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 목을 조금 더 조여요.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딱 목을 조여가지고 더 거칠거칠하게 만들어내니까 감정의 표현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배호는 1960년대 트로트 남자 가수를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정말 단 한 명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남진과 나훈아를 제외한다면 역시 배호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남진과 나훈아는 남녀 70년대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60년대를 대표하는 트로트의 목소리, 그러면 배호의 목소리.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의 고복수 남인수, 그리고 네. 해방 후에 박재홍 손인호. 네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 완전히 다른 60년대형 트로트 가수. 네. 그러니까 이제 고복수의 목소리가 뭐 백년설로 왔다가 박재홍으로 가고 있고, 뭐 남인수의 목소리가 뭐 어디서 손인호로 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60년대형의 새로운 가창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일단 가창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예. 가장 유명한 곡 두 곡 중에 한 곡을 먼저 듣겠습니다. 뭡니까? 배호의 안개 낀 장충강.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디오님 연지연곰탕 지금 고시다가 약간 시간이 되시는 모양이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듣습니다. 우와. 예. 이걸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들어보니까 네. 많은 것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예. 계보를 좀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우선 뭐 공부한다는 마음을 다 집어치우면은 네. 저는 이 대목 낙엽송 고목을 쓸어안고 울고 있는 그 예. 대목의 그 아주 전형적인 신파적 네. 포즈잖아요. 예, 항상 예. 울 때는 뭐가 기대할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둥이 있든 낙엽송 고목이 있든 이렇게 축대가 있든 거기 항상 기대서 그렇지. 옛날 사진, 옛날 영화 보면은 그걸 안거나 아니면 기대거나 네, 그래서 네. 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울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신파적 포즈에다가 처음에 안개 낀 장춘당공원 이렇게 시작한 저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네. 절정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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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꺽꺽꺽 하는 소리를 목을 조여가지고 거기다 바이브레이션 막 얹어서 가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50년대까지는 이런 가창이 없어요. 트로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60년대의 트로트가 어느 순간 확 죽었다가 부활을 하면서 네. 가창이 다 바뀐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네. 그러면 새로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좋아할 수 있었던 거죠. 옛날식 가창을 했으면 이건 옛날 거 그리고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긴 이미자 선생의 그 목소리도 청아하지만
과도한 바이브레이션을 넣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우선 꺾은 목이 없었죠. 꺾은 목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난영, 장세정 같이 꺾은 목을 많이 쓰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네. 아니고요. 목소리를 곱게 내기는 하는데 확실히 이미자의 목소리는 스탠더드 팝을 경유하면서 이렇게 뭔가 온 것 같은 안정된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꺾지를 않고 크리센도, 디크리센도 같은 것으로만 이제 감정을 조절하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슬라이딩하고 이런 거로만 쓰고 있죠. 네. 근데 남자 트로트 가수도 마찬가지로 60년대부터의 남자 트로트 가수들은 뭐 백야성 같이 아주 독특한 사람을 빼놓고서는 네. 대부분 스탠다드 팝이나 재즈를 거쳐온 흔적을 보여요. 네. 그러니까 트로트를 거의 안 불렀지만 그 근접한 데까지 갔던 최희준 같은 분들의 그 창법을 그 이후에 다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일애가 그렇고 지금 배호가 그렇고 이 뒤를 이어서 남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가창의 계보가 이렇게 딱 보여요. 예. 남일애는 확실히 뭐 한국의 프랑크 나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일본 가수인데요. 정말 남일애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맑고 예, 예. 저음이고 그래요. 그런데 배호 목소리는 남일애보다는 조금 더 프랑크 나가이로부터 멀어져 있는 확실하게 독특한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대중음악이 어느 정도 참조는 되고 항상 외래 음악이 참조는 되거든요. 네. 들어오고 영향도 미치고. 그런데 이런 가창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본 노래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네네. 그 당시 많이 들어온 게 아니었으니까 일본 노래가. 이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가창을 선택하고 인기를 올려놨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재즈 질감을 살짝 섞어서 뭔가 만들되 너무 과도하게 재즈적이지 않은 그런 트로트의 질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어쨌든 얘기는 좀 길어졌는데요. 배우의 출발 지점은 트로트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창을 이렇게 다르게 갈 수 있었다는 거고요. 네, 배우는 좀 재즈적인 목소리로부터 그런 노래로부터 시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선택을 사람들이 트로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트로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거는 이미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초기에 뭐 50년대에 워싱턴 블루스 같은 걸 맞아요. 불렀던 그, 것을 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들었으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네. 이게 이거 맞아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런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네. 사실 더 재즈적인 노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음원을 구할 수 있는 건 굿바이 정도예요. 예. 63년 노래입니다. 1963년에 발표한 굿바이 배우의 리즈 시절입니다. 이게 지금 21살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트로트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니에요. 이건 뭐 스탠다드 팝하고 트로트의 약간 사이 정도 되는 좀 그런 느낌인데요. 하지만, 음계로서는 오음계 쓰고 있지 않으니까 네. 당시로서는 상당히 스탠다드 팝에 가까운 그런 노래죠. 하지만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른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는 거 생각해보니까 없었네요. 그렇죠. 네. 예, 비슷하기는 하지만 비슷하지만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이 목소리는. 근데 저는 사실 사디찬 키스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정말 네. 음원이 없더라고. 이거 들으면은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 뭐라 그럴까 사나이스러운 과시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차디찬 키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식이에요. 그건 정말 트로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차디찬 키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노래로 약간 재즈스러운 노래로 뭐 무슨 이 굿바이 말고도 녹색의 장미, 차디찬 키스, 그대만이 이런 노래들이 다 트로트적이지 않아요. 63년 요 그 즈음에 냈던 노래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트로트를 부른 다음에도 인기를 얻은 다음에도 음반 내는 걸 보면은 교향가곡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루치아나 쇼팽의 이별곡 같은 것들을 다 녹음을 해요. 배우 씨가. 그렇군요. 예. 크리스마스 캐롤 음반도 있고요. 샹송, 팝송 이런 거 막 불러요. 근데 물론 이거 맞죠? 맞아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유튜브인데요. 잠깐 듣다 올까요? 들어봐요. 이별의 키스 이별의 키스 말없이
사라지는 바람과 같이 이별의 키스 차디찬 죽이네요. 키스 제가 왜 이 노래 듣고 싶었는지 알겠죠? 네. 이게 음원 사이트는 없는데 유튜브에는 아, 있어갖고. 그렇군요. 예. 네, 이 굿바이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이건 정말 재즈한데요. 네, 네, 정말 재즈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원래는 배호와 그의 악단이라는 이름으로 네. 왜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들었던 굿바이 같은 노래도 김광빈 작사 작곡으로 돼 있고 김광빈이 바로 외삼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우를 이만큼 키워낸 그런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재즈한 노래를 들어본 김에 그럼 프랑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프랑스 노래요? 네, 그러니까 배호 창법으로 네. 고엽이나 태양은 가득히 같은 노래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호 선생이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오, 그러면 고엽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은 가득히까지 들어볼까요? 네. 예. 이 노래를 들으실 때 팁이 있습니다. 이 노래 진지하게 감상하고 싶으시면은 절대로 이 노래 들으면서 아랑드롱을 연상시키시면 안 됩니다. 배호 씨 얼굴을 그렇죠. 여기 올려놓으셨네요. 소소님이 올려주셨는데 네. 사실 배호 씨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지병인 신장염 때문에 얼굴이 부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예. 이 이미지가 너무 어리니까 네. 오히려 인기를 위해서 나이 든 중년의 모습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외삼촌이 키울 때 아이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중절모에다가 뿔테안경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이미지는 김광빈이 만들어준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미지 메이킹이군요. 예. 이분의 말년에 자신이 마련한 어머니에게 사들인 돈을 벌어서 집도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에어컨이 완비된 기사까지 딸려있는 자가용을 샀거든요. 너무 힘들었구나. 그 앞에서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하겠는데 얼굴이 진짜 달덩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으니까. 부으니까. 아유 참. 너무 힘든 거죠. 그냥 도저히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거군요. 그 막판에는 누워서 녹음하셨대요. 네, 녹음실에서. 맞아요. 거의. 예. 거의 그랬어요. 예. 자, 어떡하다가 이런 노래를 물론 굉장히 배우스럽게 소화를 하긴 했지만 네. 아까 들으셨던 차디찬 키스 같은 건 정말 재즈한 분위기의 노래였고요. 네. 이런 노래를 좋아했을 것 같잖아요. 당시 20대라면은 그렇게요. 트로트가 아니라. 게다가 드러머 출신이니까. 예, 네. 더더구나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러다가 트로트 가수가 된 거예요. 어쨌든 배우의 프로필을 일단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이 42년생이에요. 4월 24일생. 네. 중국 산둥성에서 출생을 했어요. 오. 왜냐하면 42년이니까 해방 전이잖아요. 그렇군요. 직접. 네. 네. 본명은 배만금. 네. 개명을 해서 배신웅이 됐어요. 아니 안치련보단 아니야. 죄송합니다. 강타의 본명이 안치련이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 예. 강타 본명이 안칠현이에요. 아, 그렇구나. 현빈은 뭡니까? 김태평이었잖아요. 군대 갈 때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강산의 형. 네. 강산의 형의 원래
강연걸이잖아요. 그렇죠. 예, 연걸. 예. 예, 예. 강연걸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배호가 근데 네. 배만금 혹은 나중에 개명해서 배신웅이 됐는데 네, 이제 배호라는 예명을 쓰게 됐죠. 네. 부모님 고향은 평안북도 철산하고 신의주였고요. 네. 남동생이 있었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3대 독자가 돼버렸대요. 예. 부모님은 엘리트 유학 경험까지 있는 그런 아, 분이었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해방 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가난했죠. 창신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창신동은 지금도 그 영세 뭡니까 섬유 업체들이 몰려 있는 소위 봉제 맛집 예. 꼬바들이 다 몰려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창신동 산동네 분위기가 팍 이 창신초등학교 얘기를 하는데 그냥 확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군요. 예. 전쟁 이후 그러니까 집안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모 따라서 부산으로 갔다가 뭐 사실 요 나이 또래의 분들이 학교를 제대로 잘 못 다녀요. 계속 해방하고 옮기고 전쟁 나고 또 옮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군요. 중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오고 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삽니다. 근데 서울에는 외삼촌이 있었는데 이 외가가 모조리 다 음악하는 집안이에요. 아. 외삼촌 분 중에 한 분이 60년대 KBS 악단장 되셨던 바이올리니스트 김광수예요. 김광수 학단의 그 김광수요? 네, 예, 바로. 엄마야 누나야 광변 살자. 오, 이런 것도 작곡하셨어요? 네, 오. 그게 김광수 작곡이에요. 그렇군요. 물론 이 엄마야 누나야는 그 목포에 계신 분은 이거 오리지널이 사실 있다. 네. 아, 이 4박자 노래가 있는데 김광수 씨가 이거 약간 표절해서 3박자로 바꿔서 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런 혐의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성현이라고 하는 부용산 작곡한 작곡가가 이 노래를 4박자로 지었어요. 그리고 월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좀 그 밑바닥에 사연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엄마 누나를 60년대에 발표했고 배신자란 노래 있죠. 배신자여, 아, 예, 예. 배신자여, 사랑의 얄밉- 배신자여. 얄밉게 떠난 그렇죠. 님은 이거요? 예, 그 노래들을 작곡한 뭐 탱고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김광수. 바로 그분이 외삼촌. 그랬군요.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또 한 분이 있어요. 김광옥이라는 분이 아마 이분은 클래식 하셨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분도 다시 외삼촌. 어. 그리고 김광빈 바로 배우를 키운 또 다른 외삼촌. 이분은 네. 문화방송의 악단을 맡고 있었고 그 안건마라고 기억하세요? 이분은 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대단한 편곡가로 그렇죠. 판격자로 알려진 분이잖아요. 어니언스 노래가 다 안건마 편곡이었죠. 어니언스, 그 김정호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안건마가 김광빈의 처남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김광빈의 그 부인이 되시는 분이 뭐 안마미 뭐 하여튼 이렇게 네. 예, 그 자매가 있고요. 네네. 그분 남편이 안건마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외삼촌이 되다가 드럼 가르치고 미팔군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김광빈 악단 드럼 주자로 방송국 악단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배호와 그 악단 이렇게 이제 해서 독자적인 악단 활동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들어보시다시피 굿바이나 사디찬 키스 같은 이런 재즈한 노래나 스탠다드 팝 노래는 별로 뜨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당시 사람들은 최희준처럼 좀 말끔한 재즈 분위기를 원했던 걸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남진도 비슷하거든요. 남진도 양풍 노래를 불렀는데 안 떴어요. 아니면은 네. 그 수요가 네. 그렇게 많지 않았다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예 최희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이지 네, 네, 이렇게 네. 거칠거칠한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트로트로 갔는데 트로트가 뜬 거예요. 어. 그 뜬 노래가 바로 한 66년 즈음에 두메산골이란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역시 김광빈 작곡입니다. 그럼 두메산골이라는 그런 그 배호의 첫 번째 히트곡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건가요? 예, 듣고 오겠습니다. 두메산골. 야, 노래 제목 자체가 참 트로트스럽네요. 그렇죠. 네. 엄마는 왜 청승맞게 그딴 노래나 듣냐고 타박했는데 이젠 나란히 듣게 되다니 열매님. 자, 들어보자 톡톡님. 아까운 분들이 가을을 남기고 떠나가셨네요.
이제 배우 씨 목소리 너무 좋아요, 소소님. 아, 예. 이르기 시작하면 참 이게 이제 늙어가는 건데. 예. 흥나무도 금순이 정말 재미있어요, 가을님. 이영미 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선마님은 11월 슬픈 달이군요. 생각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네요라는 얘기도 있고요. 에블리그님도 오셨고, 맞습니다, 사도요한님. 배만금이요? 맞습니다. 새만금도 아니고 배만금입니다. 네. 네. 예, 댓글 달립니다. 이제 팟빵 게시판 정상화된 것 같으니까요. 가차없이 글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지금 배호가 분위기를 일신한 다음에 그렇죠. 발표해서 히트를 기록한. 네. 물론 나중에 수많은 빅히트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배호란 이름을 알리게 된, 네.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반야월 작사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딱 트로트를 잘 짓는 작사가 하고 외삼촌하고가 만들어서 준 네. 건데 사실 뭐가 뜰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즈한 노래 안 뜨고 스탠다드 팝 안 뜨고 이거 떴으면 이렇게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예, 이건 뭐 대중의 선택이니까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다가 한 1년쯤 정도 뒤에 결정적으로 뜬 게 바로 67년에 돌아가는 삼각지예요. 네. 그러니까 막 완전히 사실 이때는 이미자 붐이 64년부터 시작해서 확 올라가서 몇 년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중간을 트로트 가수였던 무슨 남일의 오기택 이렇게 메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호라고 하는 신성이 나타나서 그걸 완전히 장악한 거죠. 네. 이제 트로트는 배호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67년 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배우라는 사람의 등장뿐만이 아니라 67년에 나온 영화가요. 내 목까지 살아줘. 지난번에 왜 문주란 할 때 네네네. 노래를 한번 들었었죠. 그리고 68년이 그 유명한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대히트가 있는 바로 그 해예요. 그 시리즈물로 나왔었던 그 신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리메이크가 제일 걸요. 춘향전 빼놓고. 그 하여튼 속도 있고 후편도 있고 뭐도 있고 줄줄이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드라마까지 미워도 다시 한번 2000 뭔가 하는 게 생길 정도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미워도 다시 한번 한국 영화 사상 이때까지 최고의 히트예요. 최고의 히트. 그러니까 단관 개봉이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깬 게 뭐냐면 불과 몇 년 후이긴 합니다만 별들의 고향입니다. 그렇군요.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 예. 이장호 감독 별들의 고향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 히트예요, 이게. 이어도 다시 한번. 네네. 문희 주연의. 문희와 신형균 주연의. 그리고 그 주제가는 남진이 불렀습니다. 그거는 속편 때만 불렀어요. 그렇구나. 처음엔 안 나왔어요. 처음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영화가 히트를 하고 나서 노래가 나중에 만들어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이 있습니다. 생명 다 바쳐서 이거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신파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있고 트로트가 먹힐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런 목소리라면 너는 재즈 하지 말고 스탠다드 팝 하지 말고 그냥 트로트 해라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해야지. 일단 트로트 분위기 노래 하나만 더 들어보고요. 네.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비롯한 이 67년, 8년 분위기 얘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시의 이별. 영시의 이별. 이거 박정희 정권 때 네. 영시의 통금 시간인데 무슨 이별을 하냐.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아주 불안한 노래네. 그래서 금지곡 시켰대요. 그래도 그럴만 해요. 영시에 무슨 이별을 해. 11시에 이별해야지. 그렇지. 네, 듣겠습니다. 그렇죠. 가지가지 이유로 금지를 많이도 시켰네요. 청라에서님, 박통. 영시 이별하면 안 되죠. 네. 자정이 훨씬 넘었네. 이것도 같은 이유로 금지시켰습니다. 잘하셨어. 하여튼. 별걸 다 하셔. 하여튼. 어쨌든 이 시기가 이런 식의 신파가 올라오는 시기였다는 건데요. 도대체 미워도 다시 한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영상자료원 사이트 올라가면은 이럭저럭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진짜 생신파.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뻔한 줄거리 있죠. 총각 행세를 하던 기혼남이 있었어요. 네. 신영균.
몸까지 허락한 애인인 유치원 교사가 있었어요. 문희. 네. 어느 날 시골에서 아이들 데리고 본처가 등장했어요. 네. 딱 싸고 이고 딱 해갖고서 이렇게 딱 한복 입고. 네. 이거 얼마나 멘붕 되겠어요, 문희가.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혼빈간 아니에요, 이 당시 시절은. 그렇죠. 혼빈자 간음. 네네네. 이건 뭐 다 바로 그냥 고소해도 되는 건데 네네. 거기서 펑펑 울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지가 물러나요.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본처가 막 무슨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그냥 만나서 울어요. 아. 울고 이 여자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물러나요. 어디로 가냐면 고향은 동해안이에요. 네. 동해안 어촌에 칩거를 해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 몇 단계가 더 있죠. 집으로 갔더니 이런 집안 망칠년 이러고서 이제 내쫓기지 오빠한테. 네. 네. 예, 그렇게 하고서 갑니다. 그리고서 그 동해안에 칩거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 아이고. 배가 부른 줄 모르고서 그냥 간 거죠. 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태어났고 아들이에요. 네. 유치원생쯤 되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나타납니다. 뭐 연락을 네. 하죠. 예. 얘가 크니까 이제 예. 아버지가 키워야 될 것 같다. 도저히 내가 못 키우겠다. 아버지한테 보내겠다. 얘 좀 예. 맡아라. 그래요. 이제 이 남자는 거의 아주 중환 중년이 돼 있어요. 콧수염을 딱 기르고 예. 2층 집에 사는 그런 중산층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오지도 않아요. 애를 데리러. 예. 애를 데리러 나오는 건 여자의 일이죠. 그러니까 본처가 나옵니다. 예. 한복을 딱 입고 아주 뻔한 대사. 이 대사만 들으면 모든 게 다 이해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사드려라. 큰어머니이시다. 이런 거요. 네, 이런 대사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찢기는 듯한 어미와 자식의 이별이 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 아이를 잘 데리려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적응을 못해요. 이 이복 동생들, 이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네. 결국 비 오는 날 아이가 길을 헤매게 되고요. 집에 간다고 이렇게 나가다가. 네. 그러다가 결국은 친모가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러면서 이제 애를 다시 데리고 가는 그게 이제 딱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60년대 초반에 그렇게 명랑하고 건전한 노래와 영화들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근데 60년대 말이 되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울고 짜고 울고 싶은 이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명랑한 손석구의 스탠다드 팝에서 울고 짜고 하는 노래로 혹은 영화로 옮아오게 된 이 민심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군요. 아직까지는 뭐 대통령 미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좀 아닌 거 아니야? 왜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2층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예. 나는 왜 또 동해안에 가가지고서 이러고 하고서 애 키우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상한 불만들이 이런 방식으로 터져나오고 있었다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60년대 말에.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듣다가 말 안 되겠습니다만 배우의 목소리 아까 차디찬 키스 듣고서 네, 너무 충격받아서 네네 이거는 너무 네. 중간에 듣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예.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들으면서 배우 다음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별의 키스 이별의 키스 말없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